야구 여왕 시즌2의 진짜 전쟁은 아직 첫 경기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 자리를 지켰던 기존 선수 12명 앞에 새롭게 합류한 5명의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5명이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당장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고 그중 2명은 블랙 퀸즈의 새로운 에이스 자리를 노릴 만큼 완성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기존 선수 가운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벤치로 밀려날 것인지가 시즌2 초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먼저 기존 블랙 퀸즈 선수 12명 가운데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6명으로 압축됩니다. 송가, 장수영, 신소정, 아야카, 김호나, 주수진입니다. 이 6명은 단순히 시즌 1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 팀 안에서 맡아온 역할이 분명했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현재 블랙 퀸즈가 유지해야 할 기본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가 없다면 이들은 시즌 2에서도 계속 선발 경쟁의 앞줄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시즌 1을 통해 마운드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첫 경기 선발 투수 역시 송가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강속구 투수와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들어왔지만 실제 경기에서 쌓은 경험과 팀원들과의 호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영 역시 투수와 수비에서 팀이 필요로 하는 안정감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신소정은 경기 상황을 읽는 능력과 기본기가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아야카, 김호나, 주수진도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미 팀 내 입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시즌2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선수 한두 명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발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합류한 5명의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박민서, 최혜빈, 김세현, 김나영, 송민지가 최종 합격하며 블랙 퀸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한 충격을 준 선수는 박민서와 최혜빈입니다. 두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라는 표현만으로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현재 팀 안에서 어느 포지션에 놓아도 기존 선수들과 바로 경쟁할 수 있고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가장 앞선다는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박민서는 강한 어깨와 안정적인 기본기, 타격에서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능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 위치와 타순을 구성할 때 박민서를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선수에게는 더 큰 위협입니다. 한 포지션만 차지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상황에 따라 여러 자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서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존 선수 2-3명의 역할이 동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최혜빈의 합류도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포수 경쟁 구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즌 1에서는 백업 포수라는 역할만으로도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혜빈이 주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포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팀에는 선발로 내보낼 수 있는 포수가 2명이 된 셈입니다. 포수 1명이 추가됐다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포수의 수비 안정감과 송구 능력 투수와의 호흡은 전체 수비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최혜빈이 주전 경쟁에서 앞선다면 기존 포수 자원뿐 아니라 다른 포지션의 배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나영 역시 바로 선발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평가됩니다. 박민서와 최혜빈이 가장 눈에 띄는 에이스 후보라면 김나영은 기존 선수들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실전형 자원입니다. 김세현과 송민지도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선발된 선수들이 아닙니다.
현재 블랙 퀸즈에서 선발로 뛰는 일부 선수들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 들어온 5명 모두가 실제 경기에서 주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12명 가운데 앞서 언급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피할 수 없는 경쟁에 들어갑니다. 박하연, 김민지, 이수현, 김성현, 정유인, 최현미입니다. 이 선수들이 반드시 후보로 밀려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즌 1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새 선수들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박하얀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 안정감입니다. 특히 1루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포구는 팀 전체 수비에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송구를 받아내고 실수를 줄여주는 1루수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하얀에게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격입니다. 시즌 1 마지막 경기에 이르러서야 첫 안타를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잘 맞은 타구가 수비수 정면으로 향하는 불운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타격 메커니즘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번에 합류한 5명의 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박하얀이 계속 선발 1루수로 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루와 안타 생산에서도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민지는 빠른 발이라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볼을 치고도 1루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만드는 속도는 다른 선수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무기입니다. 수비에서도 가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좋은 포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작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비 자세와 공을 잡은 뒤에 움직임이 불안하고 타격에서도 정석적인 메커니즘보다 어떻게든 공을 맞춰 살아나가려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당장에 한 번은 통할 수 있지만 긴 시즌 동안 안정적인 성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김민지가 타격과 수비를 한꺼번에 완성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 강점을 먼저 확실하게 만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투수에도 도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에서 희소한 좌완 투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완이라는 특성만으로 주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제구와 구속을 보여준다면 감독이 김민지를 기용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빠른 발에 좌완 투수라는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경쟁 구도에서 다시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타격 수비 투구 모두에서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김성현은 시즌 1에서 주로 3루를 지켰습니다. 아마추어 야구에서 3루는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강한 타구가 빠르게 날아오고 공을 잡은 뒤에는 먼 거리에서 1루로 정확하게 송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습 타구를 잘 잡아도 어깨 힘과 정확도가 부족하면 타자를 아웃시키기 어렵습니다. 김성현은 그동안 이 부분에서 일정한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3루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대부분 강한 어깨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현은 처음으로 3루 수비 하나만 놓고도 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시즌 1의 경험은 장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연은 타격에서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좋기 때문에 타격 메커니즘이 안정되면 장거리 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시즌 훈련에서도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입니다. 시즌 1에서 주로 외야어와 우익수 위치를 맡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외야, 수비에서 타구 판단과 첫 움직임이 늦으면 단순한 안타가 장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수현이 타격에서 크게 성장하더라도 수비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선발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투입되는 대타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장타력을 보여주거나 수비 능력을 끌어올려야만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유인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정유인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경쟁력은 백업 포수 역할이었습니다. 포수는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전 외에 경기를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포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혜빈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최혜빈이 주전급 포수로 인정받는다면 기존 주전 포수와 최혜빈만으로도 포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인이 가지고 있던 백업 포수라는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정유인은 포수 수비뿐 아니라 타격이나 다른 포지션에서 새로운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최현미 역시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즌 1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새로운 5명보다 앞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즌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분명하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멤버라는 이유만으로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훈련과 실제 경기에서 직접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 1이 끝난 뒤 기존 선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부족한 부분을 알고 훈련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시간 동안 실력이 크게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선수들이 트라이아웃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정식 경기의 긴장감과 팀 전술에 바로 적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시즌 1에서 약점이 컸던 선수가 시즌 2 첫 경기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경쟁이 블랙퀸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포지션에 대체 선수가 부족해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기존 선수를 계속 기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모든 선수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손가를 포함한 기존 핵심 6명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경쟁군으로 분류된 6명은 자신의 강점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합류한 5명도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경기력으로 자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 경기 선발 투수는 손가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누가 배치되느냐입니다. 박민서와 최혜빈이 곧바로 선발 명단에 들어갈지, 김나영이 기존 주전의 자리를 가져갈지, 박하영과 김민지, 이수현, 김성현, 정유인, 최현미 가운데 누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으로 살아남을지가 핵심입니다. 시즌 2의 첫 라인업은 단순한 9명의 명단이 아닙니다. 시즌 1의 공로와 시즌 2의 실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블랙퀸즈 안에서 누가 진짜 주전이고 누가 다시 도전해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분명해질 것입니다.